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그저께 했던 방송이 저희 나름으로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조회수가 1700회가 넘었고요. 최초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할 때 목표로 했던 거는 구독자 1000명에 1000명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뭐 남들처럼 슈퍼챗을 받을 처지도 아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로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편향된 유튜브 방송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송들도 이제는 대성국민이다 보니까 각자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치우친 방송을 하는 곳이 많아서 국민들이 방송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제가 뭐 큰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1000명 정도의 분들, 대한민국을 아끼고 또 국민 상식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회복을 바라고, 또 국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정치 분야 이슈에 대해서 좀 국민 시선에 맞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해보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뭐 이렇게 해보자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구독자 1000명이 넘고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한 1000회는 이상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그저께 방송은 이미 조회수가 1700, 1800회를 넘었었고 구독자들도 한 100명 더 늘어서 지금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죠. 아침 10시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4분 발표했는데, 일단 그 인원수는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4회 방송에서 예측했던 대로 4분이 그대로 됐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거꾸로 올라오면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원희룡 후보가 된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안정감과 상식적이다, 이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어쨌든 우리 당에서 올해 20년 넘도록 정치를 하시면서 국회의원도 3번 하시고 또 당의 혁신위원장, 사무총장, 최고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지사 2번을 하셨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내공이 만만치 않거든요. 상당히 저평가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원희룡 후보가 사실 저는 지금보다 더 평가를 받아야 될 분인데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8년 전에 그 제주도지사 내려간 게 가장 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통령 경선 때 홍준표 후보한테도 이기고 이명박 박근혜 후보 다음으로 3등을 하시면서 차세대 주자로 사실은 이렇게 예약을 해놨었는데, 그 정치적 자산을 지난 13년 동안 많이 까먹어버렸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원희룡 후보 당시에 3등 하는데 작은아마 제가 16개 시도 연설문을 쓰면서 기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점이 늘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이번 대통령 경선에 나와서 4등을 했다는 것은 우리 당의 대선 플랜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 아니면 최재형 후보 이런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만약에 4강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4강부터는 1대1 마스 토론이 들어가는데, 계속 우리 당이 불리한 이슈인 그 부정투표, 부정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이 합리적인 중도층, 아직 그 어느 당으로 표를 줘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들이 이 당에 대해서, 우리 당에 대해서 아직도 과거에 그 자기들이 뭐 잘난 면, 좋은 점도 아니고 자기들의 그 어두운 면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중도층들이 우리 당에 표를 주려고 했다가도 떠나는 그런 상황을 어쨌든 원희룡 후보가 되면서 그걸 막았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원희룡 후보가 4등에, 저는 4등 했다고 보는데, 4등을 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시스템, 투표 방식이 과거에 우리 당 전당대회 하듯이 당원 투표 7,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3을 했다면 이번에도 역시 황교안이 이겼을 것이다. 지난번에 오세훈이 국민 여론조사를 50% 이상 받고도 2019년 전당대회 때
황교안한테 졌죠. 졌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당의 당심이, 저도 뭐 당원 중에 한 명이지만 당심이 일반 국민들의 평균 눈높이보다는 많이 수구적이고 왜곡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늘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당이 잘 나가고 새로운 당원들이 이제 이번에도 한 20만 이상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제가 참 놀랍게 느꼈던 거는 수도권 책임당원이 드디어 TK 책임당원 숫자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거거든요. TK 제 고향이지만 다 합쳐본들 이제 500만 밖에 안 되고, 수도권은 그 서울 뭐 950만, 경기 그 1360만, 그리고 인천 300만, 합치면 이게 2600만이거든요. 그런데도 책임당원 숫자가 대구 경북이 더 많았다는 게 늘 우리 당의 자산이면서도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걸 이제 넘어서서 전국 정당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게 어쨌든 우리가 대선 승리하는데 엄청나게 이 큰 발판, 큰 힘이 될 것이고, 그 첫 번째 힘이 작용된 게 저는 원희룡 후보가 황교안, 최재형 이런 분들을 제치고 4당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등 유승민 후보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난번 그 홍준표 후보보다 그때 1차 컷오프 때 홍준표 유승민의 격차보다 저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결국 1위는, 이번 1위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2위 홍준표, 3위 유승민이 했는데, 그 지난번에도 그대로 갔었죠. 1차 컷오프 때도. 그때는 윤석열과 홍준표의 격차가 1%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벌어졌다고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예측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썼던 내용은 좀 다른데, 지난 방송 때는 제가 뭐 방송할 때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희망사항도 좀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윤석열로는 본선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이든 그 다음에 유든 이런 분들이 약진을 해서 우리 당의 후보로 선정되는 게 본선에서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그래 말씀드렸던 건데, 1차 컷오프 때보다 그 1% 차이 났던 것보다는 윤하고 윤석열, 홍준표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홍준표, 유승민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이미 며칠 그날 방송하고 제가 홍준표 캠프에 있는 가까운 분이 계셔서 이런 얘기를 전달했어요. 이런 부분 알아야 된다. 지금 만약에 따라가는 입장에서 1차 때보다 더 조금이라도 1%라도 더 벌어졌다면 이제 갈수록 당원투표 비중이 높아지는데 따라가기 힘들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홍준표 후보가 지난 그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의 시간을 너무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미스한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또 대장동 의혹이라는 뭐 초유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이 큰 이슈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을 따라갈 공간을 확 줄여버렸다.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캠프에 계신 분한테. 어쨌든 그 유승민 후보는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하고 계속 이렇게 다투는 듯한, 두 사람이 이제 계속 뭐 밀쳤니, 악수를 뿌리쳤느니, 가슴팍을 밀었느니, 뭐 이런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지역적이고 좀 약간 편협해 보이는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두 분이 언론에 많이 노출됐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홍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면서 유하고 윤이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 그래서 윤한테 찍어줄 수 없는 사람들이 홍보다는 유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유승민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표가 좀 결집된 걸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어쨌든 최종 경선에서 2등 홍을 잡고 자기가 1위로 도약하겠다는 그 내부 전략을 이제 그렇게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홍하고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그 격차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제 홍 후보한테 왜 격차가 이렇게 1위하고는 더 벌어지고 3위하고는 좁혀졌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제도 참 안타깝던데 그 페이스북에 쓰셨죠.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식으로 누굴 저격하셨냐면 윤희숙, 김웅,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윤희숙, 김웅을 그 저격한 듯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투표 하루 전날 이렇게 밝히셨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홍준표 후보를 잘못은 사람이 되게 잘다.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기분 나쁘면 끝까지 가슴에 갖고 있다가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보복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줬어요. 그게 자기 지지층한테는 열광하게 만들지 몰라도 마치 황교안이 투표 부정이라고 주장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붙잡고 막 열광하고 조원진이 태극기 부대 가고 열광하고 하듯이 열린우리당이 맞죠? 열린민주당입니까? 열린우리당입니까? 열린우리당이 그 자기들 100%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열광하면서 나가지만 결코 정권을 잡을 수 없는 늘 이류정당이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코스를 홍준표 개인이 밟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말이 거친 사람 이재명 나중에 법의 심판에 의해서 구속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 후보하겠다는 분이 지금 벌써 내가 대통령 이재명 구속시키겠다. 국민들이 이제 정치 보복하고 막 누구 감옥에 보내고 막 이런 거 너무 지긋지긋해 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로 객관적인 그 자료가 나오고 수사를 받고 그다음 재판을 거쳐가지고 최종심까지 확정돼가지고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걸 보고 쾌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들인데 거기서 감옥 보내겠다 이런 얘기 한마디 그리고 차마 방송에 쓸 수도 없지만 유튜브니까 제가 홍준표 후보가 썼는 말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뭐 지랄 이런 표현 그 한마디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작게 501호 모른다고 몰아세우고 대통령 준비 안 되고 말실수하는 거 그동안 따놓은 점수를 한 방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국민들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쪽팔린다는 말 이 말 가지고도 우리 당이 공격하고 저급하다고 얘기하고 했던 당 아닙니까? 특히 보수층 지지자들 이런 분들은 되게 점잖은 분들이거든요. 이 좌파보다는 우파들이 좀 그래도 나이 연공서열 따지고 연장자 좀 이렇게 대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같은 표현이라도 좀 이렇게 품격 있게 하려고 하고 상대한테 직접 상처 안 주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실수했다. 거기다가 대장동 의혹이라는 큰 건이 터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장동 의혹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들이 소위 말해 진보 쪽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쪽도 어떻게 하냐면 아 그래 이재명 같은 사람도 대권 후보로 나올 건데 그래 따지면 윤석열 뭐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 장모건이 어떻다 부인 논문 뭐 제목이 어떻다 여러 가지 있지만 야 윤석열이 낙마할 정도면 이재명 저는 벌써 감옥 갔어. 우파도 이제 결집한다는 거죠. 이재명이 갖가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저렇게 뻔뻔해도 대통령 될 수 있구나. 저렇게 뻔뻔한 사람을 지지하는 쪽이 있구나. 더 결집하는구나.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우파도. 우파는 과거 같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우리도 봤을 때는 뭐 지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후보는 아니지만 봤을 때 막말하진 않잖아요. 표현 같은 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좀 미숙한 건 보여도 저는 국정 그거를 하는 데는 그 단 한마디 욕설 쓰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게 더 홍준표 후보가 더 잘 이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일반 국민들은 우리처럼 하루 종일 뉴스 쳐다보면서 유튜브 쳐다보면서 이렇게 정치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과거에 홍준표가 가졌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시 떠오르면서 점수를 까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홍 쪽으로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정확한 수치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수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보는 거 국민 상식과 제가 평소에 가져온 정치관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응축해서 우리가 분석해보는 것도 뭐 스릴 있고 재미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 결과가 다 드러날 건데 제가 틀리면 다음 방송에서 제가 왜 틀린지 말씀드리고 뭐 정정을 하고요. 현재 제가 이번 경선의 결과는 어떻게 보냐면 1등 윤석열, 2등 홍준표, 3등 유승민, 4등 원희룡 거기다가 1등, 2등 차의 격차는 1차 컷오프보다 더 벌어졌다. 2등, 3등의 격차는 1차 컷오프보다 줄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방송이지만 늘 관심 갖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